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분구가 결정된 세종시는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습니다. 미래통합당이 거물급 정치인을 투입하는 승부수까지 던졌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김우순 기자가 홍성국, 강준현 당선자를 만나봤습니다. 세종 갑선거구 유권자들의 선택은 월급쟁이 신화의 주인공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후보였습니다. 홍 당선자는 약 56%의 득표율을 얻어 33%에 그친 김중로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리고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증권가 사장 출신이란 경제 전문가 타이틀로 진보 성향이 강한 신도시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은 결과입니다. 당선자는 국회에서 일할 기회를 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세종 곳곳을 땀으로 적시겠다는 각오를 전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제 개인의 당선이 아니고 새로운 미래, 세종의 도약을 위한 위대한 세종 시민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무겁고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 최선을 다해서 대한민국의 변화와 세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세종 을선거구는 지역 토박이 출신 강준현 후보가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강 당선자는 약 58%의 득표율을 얻어 40% 득표율에 그친 김병준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세종시 출범과 함께 정치권에 입문해 차곡차곡 쌓아온 인맥과 역량으로 미래통합당 거물급 정치인 김병준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는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당선자는 의정 활동 중에도 시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더 많이 뛰겠다며 행동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부, 또 투명하고 공정한 정부를 위해서 큰 쓰임이 되고자 합니다. 후세대에게 부끄럽지 않는 세종시의 역사를 시민 여러분과 함께 쓰고자 합니다. 진실하게, 성실하게, 절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가 두 곳으로 분리된 세종시. 정치 신인이라 할 수 있는 두 명의 당선자가 이해찬 대표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워나갈지 이들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천안 지역 국회의원 3석은 모두 민주당의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역 의원 2명이 불출마한 상황에서도 문진석, 박완주, 이정문 후보가 나란히 국회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지역 첫 당선자는 천안시 을의 박완주 후보였습니다. 박 당선자는 미래통합당 이정만 후보를 14%포인트 차이로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충남 유일의 여당 3선 의원입니다. 박 당선자는 대표 공약인 천안 특례시 추진을 통해 더 큰 천안에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역시 수준의 천안시 특례시를 추진해서 지방자치분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충남의 대표 일꾼으로서 집권여당 힘있는 3선으로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정문 후보도 어젯밤 11시쯤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습니다. 개표 초반이었지만 남아있는 투표함은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선자는 일하는 국회의원법 제정을 1호 법안으로 약속했습니다. 저 이정문은 준비된 국회의원으로 천안 시민이 주신 권한으로 행복한 천안,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정치, 바른 정치, 기분을 지키는 정치를 하겠습니다. 천안갑의 문진석 후보는 1.42%포인트의 접전을 벌였습니다. 개표 중후반까지는 통합당 신범철 후보가 앞섰지만 막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문 당선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화폐 확대 발행을 시작으로 천안 역세권 ICT 융복합센터 조성, 네이버 D2 팩토리 유치 등을 공약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투표장에 나오셔서 투표해 주신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조건 저 문진석을 일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천안에서 현역 의원 2명의 불출마로 위기감에 처했던 민주당. 하지만 기존 3석을 모두 수성하면서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갑선거구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후보, 을선거구는 민주당 강훈식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여야가 균형 있게 한 석씩 차지했는데요. 당선자들의 각오와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갑선거구는 그야말로 간발의 차이였습니다. 16년 만에 리턴 매치에서 미래통합당 이명수 당선자는 560여 표 차이, 0.8%포인트 차이로 복귀왕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로써 이 당선자는 사선 국회의원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당선자는 사선은 아산 시민과 당원들이 한 것이라며 충청 아산의 큰 일꾼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을 해결하고 원도심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금 가장 큰 현안인 이 코로나 또 이와 관련된 경제난 또 여기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 이 취약계층 이분들을 어떻게 빨리 해소해낼 것이냐 거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산의 가장 현안 중의 하나인 원도심 활성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그림을 그려서 우리 아산을 새로운 거점 도시로 만드는 것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현역 의원의 힘은 강했습니다. 아산을 지역구 강훈식 국회의원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미래통합당 박경기 후보를 19.5%포인트, 약 14,700여 표 차이로 일찌감치 따돌렸습니다. 강 당선자는 충청의 유일한 40대 재선 국회의원으로 아산의 미래를 위해 뛰겠다며 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이겨내고 동시에 아산의 미래로 나아가자고 아산 시민들은 엄중히 저를 선택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재선, 충청권의 40대 유일한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싸우지 않고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만들면서 코로나19 경제 위기도 이겨내고 또 나아가서 아산의 미래도 더 밝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여당과 야당이 한 석씩 균형을 맞춘 아산 지역. 정당을 떠나 서로 협력으로 아산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지 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번 선거 최대 이슈 중 하나였던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선 미래통합당 박상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박 당선자의 임기는 16일 당선증 교부와 함께 곧바로 시작됐습니다. 박 시장은 당선 소감에서 깨끗하고 공명한 선거, 완전히 새로운 천안을 원하는 천안 시민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전임 시장이 추진한 각종 사업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천안시정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미 우리 천안 시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긍정적인 측면에서 모든 것이 정말 새로워지는 그런 천안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천안과 아산, 세종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도 치러졌는데요. 세종시의회와 충남도의회는 민주당이, 아산시의회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김장섭 기자입니다. 윤영권 전 세종시 의원이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세종시의회 제9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후보가 66.2%를 득표하며 여유 있게 당선됐습니다. 한옥동 전 충남도의원의 별세로 치러진 충남도의회 천안시 제5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철상 후보가 불과 207표 차이로 미래통합당 윤종일 후보를 따돌리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장기승 전 아산시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나면서 치러진 아산시의회 가선거구 역시 치열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결과는 미래통합당 윤원준 후보가 민주당 명노봉 후보를 단 106표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TV로드뉴스 김장섭입니다. 뉴스플러스 시간입니다. 이번 4.15 총선은 민주당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송용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총선 우리 지역인 천안과 아산 그리고 세종 지역이 총 7석 중에 6석이 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네. 어떻게 예상된 결과인가요? 네, 선거 결과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선 천안과 세종은 각각 3석과 2석인데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고요. 아산은 2석인데 한 석은 민주당, 한 석은 미래통합당이 각각 한 석씩 나눠 가져갔습니다. 기존에는 이 세 지역의 그 국회의원 수가 총 6명이었는데 세종시가 갑과 을로 분구가 되면서 한 석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도 또 6석 중에 5석이 민주당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여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전망은 원래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는 충분히 예상됐던 결과라고 봅니다. 네, 근데 개표 결과를 좀 지켜보니까 이번에는 지역별로 박빙인 지역구들이 네. 되게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뭐 박빙의 기준을 뭐 정해진 건 없지만 네. 보통은 뭐 3% 포인트 격차를 박빙이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천안에서는 보면 천안과 아산 세종에서 보면 1% 포인트 격차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3곳이나 있었는데 천안 갑부터 살펴보면 민주당의 문진석 당선자죠. 이제는 미래통합당 신범철 후보의 격차가 1.42% 포인트밖에 나지 않고요. 그런데 이것도 그나마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아산 갑 같은 경우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당선자와 복경 후보가 0.73% 포인트, 그리고 천안시장은 미래통합당 박상돈 당선자와 민주당 한태선 후보가 0.61% 포인트로 말 그대로 초박빙 승부를 벌였다고 볼 수 있고요. 어떤 분께서는 뭐 이번 선거 개표 방송을 보면서 재밌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셨는데 뭐 당사자인 후보나 캠프 관계자 그걸 지켜보는 저희 기자들은 피를 말리는 그런 싸움이었고요. 특히 천안 갑하고 시장 같은 경우는 막판에 또 역전 승부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개표 저희가 방송도 진행을 하면서 당선자의 윤곽을 어느 정도 드러나면 발표를 해드려야 되는데 생각보다 많이 발표를 못 해드렸어요. 속도가 조금 더딘 것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박빙 때문에 윤곽이 좀 늦게 나타났는지 아니면 우리 지역 개표상이 조금 다른 게 있었는지요? 뭐 두 가지 다 영향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개표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이번에 비례대표 선거가 수작업으로 진행돼서 좀 늦게 된 것도 있고요. 천안 같은 경우는 천안시장 선거가 보궐선거가 다른 지역보다 추가로 더 있었기 때문에 제 표가 제일 많은 게 이제 시장 선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개표적이 좀 더디기도 했고요. 박빙 승부 관련해서는 좀 얘기를 드리면 당선자 윤곽이 천안 갑 같은 경우는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결과가 나왔고 천안시장은 새벽 4시에 후보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특히 이제 천안시장 선거에서는 막판에 저희는 이제 특정 후보 캠프에 있었는데 서로 양쪽 캠프에서 우리가 당선이 됐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조금 혼란도 조금 있었고요. 그 박빙 지역이 아닌 천안 을 그리고 아산 을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후보자가 확정이 되면 후보자가 캠프에 나와서 당선 소감도 얘기하고 이런 세레머니 축하 행사를 갖긴 하는데 여기는 10시 전에 이미 당선자를 확정을 짓고 이런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우리 지역 중에 천안 지역 같은 경우는 보궐선거가 이뤄지면서 천안시장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요. 임기는 어떻게 바로 시작이 되는 건가요? 제가 2007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는데 뭐 국회의원 선거, 보궐선거는 경험을 해봤지만 자치단체장 보궐선거는 제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개표 방송 취재를 하고 개표 취재를 하고 새벽에 그 취재를 끝나고 다음 날 오전에 바로 취임식을 본 것도 처음이었어요. 보궐선거는 바로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박상돈 당선자. 그러니까 바로 그날부터는 이제 시작이 됐고요. 당선증 교부가 이제 새벽 4시가 조금 넘어서 교부가 이루어졌는데 그 불과 5시간 뒤부터 바로 시장의 임기, 시장 활동을 시작을 했고요. 천안인생 참배라든지 시장 취임식이 바로 이루어졌고 코로나19 때문에 요새 많이 군중이 모이는 행사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취임식도 시청 로비에서 간부들만 모인 상태에서 간소하게 이루어졌고 대신에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이제 현황을 좀 살펴보는 점검하는 그런 걸로 대체를 했고요. 요즘 이제 배꽃 인공수분식이라고 해서 사람 손길로 다 해야 되는 건데 일손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주말에는 그 봉사활동 현장을 좀 가서 직접 참여하는 그런 일정을 소화하지 않을까 봅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 공백 시기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또 빠르게 바로 행정을 좀 보고 우리 천안 지역을 또 변화시키는 일에 또 일조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젠 또 시장이 됐죠. 박산호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전임 시장이 했던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번번이 또 반대 입장을 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입장을 좀 밝혀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 좀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 공무원, 공직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날 취임식이 끝나고 기자들하고 인터뷰가 있었거든요. 인터뷰에서 기자들도 미리 입장을 내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박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된다고 해서 다 바뀌는 건 아니다. 다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살펴보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업은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일봉산 민간 특례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박 시장이 전임 시장이 낙마하기 직전에 그 시행사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었거든요. 근데 낙마 직전에 체결한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적이 있고요. 현재 이제 찬반 양론에 있는데 일단은 박 시장은 사업을 중단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또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에게 일사를 묻는 찬반 일사를 묻는 주민 투표를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있거든요. 시민단체들은 곧바로 또 입장을 또 그러니까 취임식 있는 당일날 목요일이었죠. 당일날 입장을 냈는데 읽어드리면 박상돈 당선자의 당선을 축하한다. 일봉산 특례 사업 중단을 요구한 시민들의 요구가 선거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조속히 지켜달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일봉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뉴스로도 굉장히 많은 보도를 보내드린 만큼 좀 이슈거리가 많았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차례 다뤘기 때문에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사업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 설명은 조금 시간상 부족할 것 같고요. 다만 그 일봉산 개발에 반대하는 일봉산 지키기 시민 대책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전임 시장, 그러니까 이번 시장 후보로 나온 후보들에게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3명에게 다 했는데 지금 당선된 박상돈 시장과 무소속의 전옥균 후보 같은 경우는 반대 또는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견을 내비쳤고요. 한태선 후보, 민주당의 한태선 후보 같은 경우는 입장을 내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본인도 민주당 소속이지만 전임 시장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전임 시장 때 벌였던 사업이기 때문에 또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뭐 입장을 내기는 좀 곤란했던 것 같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입장을 취한 것이 그 시민단체로부터 낙선 운동을 하게 되는 원인을 좀 제공하게 됐고 이번에 표 차이가 얼마 안 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이 낙선 운동이 판세를 뒤집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 단체에서 재밌는 것은 사실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진보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대부분의 시민단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진보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 민주당의 후보를 낙선 운동을 한다라는 것은 반대로 보면은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보수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고민을 좀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기자 생활하면서 진보단체의 성향을 갖고 있는 단체들이 보수단체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고 또 당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는 건 또 처음 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 천안, 아산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시민들이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어떤 당의 이익, 물론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뽑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약을 했었던 것 그리고 그분들이 지지를 왜 받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그 초심을 잃지 않고 그 4년의 임기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민들에게 살기가 너무 힘들어갖고 이게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저희 저희 업체들이 도산한 데가 많이 있어요. 이제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부동산 정책이 이제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투기 과열이 이제 묶이다 보니까 어쨌든 부동산 정책을 잘 해서 좀 서민 경제가 좀 나아졌으면 합니다.
노인들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으신 분들 찍었어요. 여기는 대전하고 그 세종하고만 지하철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조치원까지 연결해 줬으면 고맙겠어요. 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심 없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나라의 그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공정하게 멸사 봉공 정신으로 이렇게 봉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국민이 잘 살게 하고 서로 싸우지 말고 그런 게 바람이지. 국민으로서 다른 거 뭐 있겠어요? 첫째 국민이 편안하게 살고 서로 뭐 여야를 떠나서 싸우지 말고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하고 그러면 국민들이 안 좋잖아요. 게 바람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투표를 하는 거지. 그럼 뭐들 하겠어요. 마음에서 우러러서 나와서 실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제 공약 같은 거를 확실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과격하게 막 말도 오가고 그러는 거 보면은 유권자 입장에서는 좀 안 좋게 보이는 게 사실이고, 좀 양보할 때 양보하고 이제 서로 이제 쟁점을 좀 합의점을 제대로 찾아가지고 좀 정책을 빨리, 필요한 정책을 빨리 이제 이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한 표 한 표 선사해서 당선이 되신 만큼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시고 많은 아산 시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니까 좋은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